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워낙 입시 제도가 바뀌는 2028 학년도에 입시를 치러야 하는 예비 고1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해야 돼? 아직까지 답을 못 내리고 갈팡질팡하고 계실 거고요. 이제 예비 고2 올라가시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도 야, 우리는 현역에서 끝내야 되는데 와, 그러면 하향까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고민들로 모든 학년의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김없이 겨울이 다가오면 예비 고1, 예비 고2를 위한 입시 설명회를 준비합니다. 입시 제도의 변화가 워낙 큰 해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해보다도 많은 준비를 했고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작년에 이 시기에 우리와 똑같이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돼? 입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매우 막막한 상태에서 입시 설명회를 들었고 지금은 예비 고2가 된 부모님을 모시고 1년 동안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요. 고등학교는 정말 빠르지 않으셨어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맘때 어떤 것들을 가장 고민하면서 입시 설명회를 보셨을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딸이 첫 아이다 보니까 딸도 저도 입시가 처음이에요. 입시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야 돼?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입 제도가 자주 변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선배 맘들한테 정보를 얻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첫째 딸이 이제 예비 고1이거든요. 이제 내 자식이 입시를 시작해요. 근데 너무 많이 바뀌어요. 어떡해요. 저는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절대 재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많이 바뀌니까. 네. 재수를 하면 상당히 불리해지잖아요. 불안해지면서 내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입시 공부를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책을 구입해서 좀 보기도 했어요. 저희 자녀한테 맞는 뭐 진로는 어느 쪽인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딸이 유니브 클래스를 중3 1학기 때부터 먼저 보고 있더라고요. 학생이? 네, 학생이. 그거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보통은 네. 부모님들이 먼저 보고 너도 봐라 하고. 저희는 반대였습니다. 네. 엄마도 봐야 된다. 엄마도 입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면서 저한테 링크를 주더라고요. 학생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학생 이름이 다정입니다. 다정아, 고마워. 우리 끝까지 가자. 이제 유니브 클래스를 이제 계속 시청하다가 그때는 기초 정보가 너무 없었는데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수시 카드로 6장을 쓸 수 있다. 정시 카드로 3장을 쓸 수 있다. 어머니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네. 몰랐어요. 유니브 클래스를 들으면서 조금씩 제가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입시 설명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배워보자 하고 입시 설명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엄마한테. 오죽 답답했으면 하다 보니까 어머, 알아야 될 게 되게 많네. 저희 때는 사실 내신 열심히 하고 수능 잘 보고 너무 간단했잖아요. 근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맞아요. 네, 공부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진짜 공부를 하셔야 한다. 이것까지 아이들한테 내어 맡기면 아이들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막한 상태에서 입시 설명회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좀 입시 설명회 듣고 총평을 하자면 좀 어떠셨어요? 일단 전반적인 입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입시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선생님께서 내신에 집중해라. 네. 주어진 수행평가 정도만 성실히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셔서 그 방향성대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방향성이 없었다면 아마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신 챙기랴, 뭐 학생부 활동 막 이것저것 하랴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시간을 많이 선택하고 집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어요. 1학년 때 우선순위는 내신이에요. 그거는 2028 입시도 달라지지 않아요. 네, 기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서 아예 방향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잘 하셨는데 이쯤에서
궁금한 거예요. 네. 다정이는 잘 나왔을까요, 내신이? 근데 다정이가 또 욕심이 좀 있어서 활동을 안 해도 되고 내신만 집중하라고 했는데 부반장도 하고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1학기 내신 1.6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학교가 어디예요, 어머니? 강동구에 있는 상일여고. 모든 여고는 내신 따기 어렵지만 상일여고도 내신 따기가 어렵죠. 네, 그렇게 쉬운 학교는 결단코 아닌 학교거든요. 지금 어머님이 주안점을 딱 잡으셨듯이 유크를 계속 보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두고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딸을 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다. 왜냐면 저도 저희 딸이 예비고1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조금 더 주안점으로 제가 1부에서 명확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2부는 좀 어떠셨어요? 생기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거든요. 생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작성법도 알려주셨어요. 처음에 2부, 3부를 들었을 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입시 공부가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세특, 행특,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또 작성법에 대해서도 그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좋은 생기부와 나쁜 생기부가 있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자료를 다운로드 받게 해주셔서 듣고 나서 VOD를 다시 볼 수도 있게 해주셔서 딸 아이하고 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게 한 번 듣고 한 번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냥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수학 한 번 인강 듣고 문제 푼다고 해서 수능 때 풀 수 있나? 그게 아닌 것과 똑같이 좋은 거 나쁜 것도 계속 봐야 조금 보여요. 맞아요. 선생님 또 일례로 딸이 사회 계열로 진로를 정하고 나서는 이제 과학을 배울 때도 사회랑 연결시켜서 학생 주도 탐구 그 발표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효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효소가 의료복지제도에 사용된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에 그 효소가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복지제도에 관련해서 본인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던 게 입시 설명회를 듣고 나서 이제 알게 된 정보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배포했던 설명회에 좋은 생기부, 나쁜 생기부, 그다음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회 수상 기록이 폐지가 됐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입시 설명회를 안 들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저랑. 진짜? 왜냐면 다정이가 학교 알림이랑 보드판에 고교 100일장 대회, 통일을 주제로 시쓰기 대회 이런 게 이제 열린다고 딱 보고 나서 이거 참여해야겠다 하면서 저한테 엄마 나 이거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100일장 대회였어요. 그래서 다정아 교회 수상 기록은 학생부에 안 들어가는데 기록 안 맞아, 되는데 맞아. 너 이거 참여할 거야? 그랬더니 맞다 하면서 만약에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으면 저희 아이가 의욕만 앞서가지고 모든 대회 막 다 나갔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야 가서 상 타면 좋지. 네네네. 이러실 수 네. 있거든요. 그죠?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야 그때 내신 공부해 그 시간에.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1학년은 내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활동을 다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생기부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활동이 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냐를 잘 선택하고 그 활동을 집중해야 해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어머님이 그 두 번째 포인트도 잘 캐치하셨어요. 이렇게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한 게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는 저희 유니브 클래스가 추구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정보 격차가 너무 크고 동일한 노력을 하더라도 정부가 불안정하거나 오염된 정보로 잘못 선택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를 막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 중에 하나인데 어머님이 좀 그거에 부합한 설명회를 잘 들으신 게 아닌가 해서 조금 뿌듯한 느낌? 뭐 이런 게 조금 들어서 저도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고1 올라가는 첫 시작점에서 저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이지 끝이거나 완성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혹시 저는 좀 궁금한 게 입시 설명회 듣고 나서 어떤 것들이 조금 많이 변화됐을까라는 게 솔직히 좀 궁금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부모인 내가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입시 설명회를 듣고 나니까 입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하고 또 공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아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저도 같이 고민해주고 또 아이가 이야기할 때 저도 같이 공감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아, 부모인 나도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까 일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없는 거를 하려고 할 때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도움 줄 수 있고 부모들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처럼 아이가 할 역할과 부모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3년을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니까 일단 입시 설명회 올해 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은 어머님의 말씀을 좀 듣고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두고 설명회를 들어야 될지 좀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이 좀 이번 입시 설명회를 들었으면 좋겠다. 입시가 막막하신 예비 고1 학부모님들 저도 들을 거거든요. 고2 올라가지만 또 계속 변하는 입시 트렌드를 알고 싶어요. 그런 모든 학부모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고1뿐만이 아니라 예비 고2들도 워낙 좀 불안한 지점들이 있어서 좋은 생기부 또는 안 좋은 생기부뿐만이 아니라 조금 계열별 생기부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야심차게. 사회과학 계열이니까 계열별 생기부도 있으니까 어떻게 서술하는 게 좋아? 그게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어떤 주제들로 어떤 심도 있는 걸 해야 돼? 라는 것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예비 고1, 예비 고2를 위한 입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는 12월 7일 토요일 진행이 되고요. 4부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당연하게 2028 입시 어떻게 바뀌는지 현재까지 나왔던 정보를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그 중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과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될지 전반적으로 정보와 저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부는 어머니께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던 생기부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우리 생기부 작성법은 고1, 고2, 고3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기마다 어떻게 생기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조금 더 진로 설계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아까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학기 때 이과와 문과에서 하셨고 사회과학 계열로 압축해서 진로를 설계하신 것처럼 아이 혼자 호기심을 가지고 또는 내 진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우리 아이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부는 제가 계속 강조했고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도 계속 강조한 첫 번째 키워드거든요. 고1은 무조건 내신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이 받쳐주지 않으면 생기부가 아무리 좋아도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도 할 수 있는지 내신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마다 Q&A가 별도로 진행이 되니까요. 각 부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그 궁금증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설명회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우리 신청 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영상의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란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들으실 거 조금 더 빠르게 구매하시면 얼리버드 혜택으로 10%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서두르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니브 클래스 입시 설명회 오픈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로 기대평을 남겨주시고 이벤트에 응모하신 5분을 추첨해서 2025 유니브 클래스 입시 설명회 스탠다드 구성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요. 후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를 듣고 후기를 남기신 분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이 두 가지의 이벤트를 잘 챙겨서 혜택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작년에 고2을 고민하면서 다양한 고민, 입시 정보 이런 것들이 막막하셨던 상황에서 입시 설명회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좀 용기 내서 후배 맘들을 위해서 이제 출연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니까 어떠세요? 며칠 동안 윤여정 선생님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너무 떨려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면 제가 주변에도
선생님도 많이 소개하거든요. 유니브 클래스를 꼭 구독해라. 윤여정 선생님은 입시계의 오은영 박사님입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번 입시 설명회에서 또 계열별로 또 나눠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작년에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1학년 때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면 좋을지 또 그 방향성을 지키면서 갔더니 또 내신도 어느 정도 잘 나왔고 계열도 정했고 이제 2학년 때 그 정한 사회 계열로 어떻게 생기부를 더 심화 탐구해서 작성해 가면 좋을지 이번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매년 겨울에 찾아오는 유니브 클래스 입시 설명회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워낙 입시의 변화가 큰 해기 때문에 정말 막막하시고 고등학교 선택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그 첫걸음 같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신 모든 분들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2028 고교학점제에 따른 입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